안녕하십니까, 안용현입니다. 저희 오늘 산골 여기 북동은 굉장히 서늘해요. 제가 지금 햇볕 아래에 앉아 있는데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굉장히 시원하네요. 오늘은 약 한 6, 7도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사회죠. 근데 그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기가 빠지고 답답함만 남는 관계에는 참 진이 빠지잖아요. 특히 그 속내를 꽁꽁 숨기면서 타인과의 관계마저 매끄럽지 못한 사람을 대할 때는 답답함과 피로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 피하고 싶어지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유쾌, 상쾌, 통쾌하지 못하고 만나고 나도 뭔가 찝찝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아예 단호하게 얘기를 할게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제가 아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서 첫 번째가 속내를 감춘 채 정보만 탐색하는 정보 수집형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비밀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말할 때 이건 너에게만 말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신에 대한 진짜 이야기나 깊은 속마음이나 약점은 절대 드러내지 않으면서 타인의 정보나 비밀은 집요하게 파헤치려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늘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라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척 하지만 정작 본인의 핵심 정보나 진솔한 감정은 숨깁니다. 대화가 대등한 교류가 아니라 취조나 뭐 탐색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상대방의 비밀을 듣고 이를 관계의 주도권을 잡거나 추후 비교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답답한 이유는요. 나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는 벽을 치고 나를 관찰만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만난 후에는 강한 불신감과 피로감이 남죠. 만나면 유쾌하지 않죠. 차라리 그냥 만나서 하거리고 깔깔거리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그렇죠. 관계를 끊임없이 갈라놓는 편가르기형. 이거는 우리는 불화유발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남과 비교를 하거나 불화를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또 시작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 형제, 뭐 부모나 지인 누구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시작을 하죠. 주변 사람들, 그 뭐 가족이나 형제, 지인들과의 관계가 늘 매끄럽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를 탓하거나 대립 구도를 만드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가족이나 오랜 지인 등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죠. 그 원인을 항상 남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남이 잘못했어. 남이 잘못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남을 탓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가족이나 뭐 오랜 지인,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은연중에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눠요. 나에게 근접해 타인을 비방하며 동조를 구합니다. 겉으로는 피해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의 경우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만나면 답답하죠. 그 답답한 이유는요, 부정적인 에너지와 뒷담화예요. 뒷담화. 대화가 주로 뒷담화나 이렇다가 보니까 만나는 내내 기분이 찝찝해요. 돌아서면 내 이야기도 남에게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 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나에게 뒷담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비방을 했으면요, 나의 얘기도 또 다른 데 가서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만나봐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여기 데리고 와서 같이 얘기할까 우리? 그 사람 앞에서 너 이 얘기 못하지? 그러면 너 오늘 여기서 나한테 이 얘기 하지 마. 저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진짜 답답한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걸 보면 참 딱하기도 하죠. 이 사람들을 좀 이런 사람들을 좀 안 만나면 오히려 나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어디 가서 내 얘기를 또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요,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안형 가면 착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페르소나. 여기서는 이제 페르소나 얘기가 나올 건데요. 내면에 상처나 열등감 혹은 숨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실된 자아를 가리고 가짜 페르소나, 우리 페르소나라 그러잖아요. 가면으로만 사람을 대하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해서 솔직한 감정 교류나 인간적인 약점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솔직함이 빠진 대화는 늘 수박 겉핥기식으로 흐르잖아요. 계산된 언어로만 이어지죠.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낼 용기가 없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늘 겉돕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만나면 답답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없어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답답함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위에 세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고 대화도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야기로 이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리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겉으로는 은밀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관계에서 나를 소모시키고 기분을 망치는 사람을 굳이 애써 이해하거나 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 분명히 만나서 가려서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가려서 만나야 돼요. 저는 마음의 대문을 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씩 대문을 닫아야 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예 저는 부셔버려서 없어요. 저는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저는 스스로가 제가 감당을 해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을 못 질 때는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양보 타협을 하면 돼요. 아,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내가 상황이 좀 달라졌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되잖아요. 저는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는 항상 유쾌, 상쾌, 통쾌하게 제 영혼의 자유와 갈등 없는 행복을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 사람 반드시 가려서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실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보수집형 정보수집형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편가리기형의 사람,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한 게 불안형 가면 착용자, 페르소나를 쓴 가면 착용자들,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과 행복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산골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너무 시원한 데 앉아 있어요. 해바라기는 예쁘게 피어 있고 저 하늘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해요. 병풍 소리가 들리고 있고 앞에는 분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네요.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한가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사람 만나가면서